그곳에 가고 싶다. 화요일 자기소개서 시간입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은 SK네트워크스 취업 준비하는 분들 자소서 어떻게 작성을 하면 좋을지 총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차재원 컨설턴트와 함께합니다. 어서 네.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가운 얼굴 언제 네. 봐도. 네. 감사합니다. 자, 뭐 구직자분들이 자소서 쓰는 거 어렵다는 건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데 맞아요. 우선 본격적으로 저희가 좀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쌤이 생각하는 자소서 꿀팁 있다면 한 가지 딱 전수를 해주시죠. 네, 뭐 되게 이런 질문을 받으면 대단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죠?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약 30초의 이야기는 절대 대단한 얘기는 아닙니다. 너무나 당연한 건데 지키지 못하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그 자소서를 쓰실 때 어느 정도 전체적인 글의 구조를 미리 인덱스, 개요를 짜서 작성하는 것을 좀 등한시하시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500자든 700자든 1000자든 어떠한 글자 수 안에서 그게 대개 어떠한 흐름으로 글을 쓰겠다라고 어느 정도 전체적인 플로우를 한번 감안해보고 글을 작성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채 그냥 감각적으로 작성을 하시는 경향들이 되게 있으세요. 마감 당일날 여기 13시간 남았네. 써야 되는데 어떡하지? 막 쓰고 있는데 나와서 밥 먹어. 알겠어요. 하고 나갔다 왔는데 내가 어디까지 썼더라? 그냥 뭐 어쨌든 뭐 잘 해보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글이 끝나면 이제 서류에서 광탈을 당하는 거죠. 웃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네.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도 어느 정도 뼈대를 다진 다음에 구체적인 건자재를 올리듯이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에도 이제 뼈대를 먼저 다진 후에 글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개요를 작성해라라는 꿀팁 전해주셨는데 네. 사실 저희가 오늘 알아볼 기업은 SK네트워크스예요. 근데 우리 차쌤은 뭐 공공기관 그리고 대학교도 많이 특강 가시잖아요. 네네. 현장에서 학생들 봤을 때 어떤 선호도가 좀 높나요? 아니면 뭐 선호도는 일단 SK그룹의 계열사이기 때문에 낮을 수는 없고요. 그쵸. 지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최대한 지원을 하는 지원할 사람은 지원하는 지사지 뭐 이렇게 지사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회사 입장에서는 뽑을 만한 인재다 싶으면 다 뽑을 만한 사람을 뽑는다. 뽑사뽑 뭐 이렇게 제가 대본에는 정리를 해봤는데 네. 이걸 방송에서 말할 줄 몰랐네요. 어쨌든 그렇다는 겁니다. 자, 지사지 네. 뽑사뽑이라고 알면서 SK네트워크스 자소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어떤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부터 좀 간략하게 짚어주시죠. 네, 어쨌든 항목이 다른 회사들보다는 개수가 좀 적은 편이 특징입니다. 지금 화면을 통해서 자소서 항목을 만나보고 계실 텐데요. 공통 항목이라 할 수 있는 건 1번과 3번 항목입니다. 1번에 SK네트워크스의 인재상 중 하나는 변화를 추구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다. 스스로 변화를 추구한 노력에 과거 경험 중심의 글이 나와줘야 된다는 것이고요. 2번 항목은 지원한 부문에 따라 상이합니다. AT, DT 분야에서는 사업 영역에서 AI, DT 부분에서 변화하는 사회 트렌드에 맞추어서 관련된 학습 내용들, 관련 얘기들을 좀 적어달라는 부분이었고요. 고객 사회, 사업 개발과 마케팅 영업 부분에서는 고객 중심 사고, SK그룹이 추구하는 고객 중심의 마인드를 실제로 과거의 경험을 통해 발현했던 사례를 적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번에서는 인턴십 과정과 관련한 사실상의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를 묻는 총 3가지 항목, 부분적으로 상이하지만 3개 항목으로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항목도 3개고 또 글자 수도 500자 정도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 것 같은데 이 SK네트워크스의 자소서 특징은 뭐라고 좀 줄여볼 수 있을까요? 네, 뭐 특징이 크게 3가지 정도 있다라고 할 텐데 이 3가지를 아우르는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친절한 듯 하면서도 불편한 SK네트워크스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불편하죠? 네, 그렇죠.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친절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기소개서의 본격적인 질문 앞에 가이드라인의 문장 하나씩이 꼭 추가가 됩니다. 나는 이제부터 너에게 지원 동기를 묻겠어 라고 명확하게 우리는 변화를 추구하는 걸 선호한다고 하지. 그렇기 때문에 라는 식으로 작성하려는 방향의 가이드를 명확하게 제시해서 쓰시는 분들로 하여금 혼란을 좀 덜어주는 역할을 한다. 이 점이 좀 친절하다고 볼 수 있고요. 글자 수가 300자에서 500자 정도 다른 회사보다 좀 적은 편입니다. 아까 우리 두 아나운서님들께서 방송 들어가시기 전에 글자 수를 보시고 이거 참 너무 좋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귀납적인 경험이겠죠.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글자 수가 너무 적으면 적은 대로 하고 싶은 이야기, 뽐내고 싶은 이야기는 많은데 글자 수가 한정되어서 좀 곤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좀 친절하면서도 불편할 수도 있겠죠. 마지막으로 질문의 스타일 자체가 경험도 묻기도 하고 지원 동기도 묻기도 하고 되게 기본적으로 물어볼 만한 질문들인데 조금 구체적으로 묻는 요즘 질문스럽게 나온다는 점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뭐 처음에는 짧으니까 좋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했다가 네. 더 깊게 생각해 보면 대체 어떻게 추려서 내지? 맞아요. 보통 길게 쓰는 게 일반적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 당황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짧은 게 혹시 뭐 자소서의 비중이 낮아서 그런 것도 있나요? 낮아서는 아니고요. 네. 제가 몇 차례 이런 코너에 참여했을 때마다 되게 선별해온 기업들이 대부분 자소서 항목이 바뀌지 않고 글자 수도 스타일이 몇 년째 바뀌지 않는 식으로 채용을 진행하는 곳들을 좀 데리고 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SK 네트워크스의 경우도 이렇게 SK 네트워크스만 자체로 채용을 했을 때 과거의 항목이 이와 유사한 항목들로 주로 출제가 되었고요. 글자 수의 항목 수가 뭐 자소서의 비중을 나눈다 하기에는 이미 이 정도의 글자 수만으로도 지원자를 변별력 있게 가늠할 수 있겠다라는 회사의 의지로 이해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소서가 안 중요한 게 아니라 당연히 중요하겠죠. 천자를 쓰는 SK그룹의 타 계열사들보다는 확실히 글자 수가 적다는 점은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네. 네, 그럼 저희가 이제 SK 네트워크스의 자기소개서 1번 항목부터 좀 알아볼게요. SK 네트워크스의 인재상 중 하나는 변화를 추구하고 또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변화를 위해 노력한 사례 또는 실제 변화를 이뤄낸 사례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500자 7단락 이내로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차쌤, 이 항목은 좀 어떻게 접근을 해서 아까 개요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어떤 개요를 짜는 데 있어서는 어떤 식으로 개요를 짤지 전체적인 방향을 설립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 방향을 잡고 가셔야 되는데요. 어느 자기소개서 항목이나 의도라는 게 다 있기 마련입니다. 이 글의 의도는 변화를 추구하는 회사의 인재상에 기인을 하는 것이고요. 도전 정신이라든지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는 인재의 모습을 과거의 경험을 통해 한번 유추해 보겠다라는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격적인 글의 개요를 짜기 전에 회사가 추구하고자 하는 이 인재상이라든지 회사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 뭐 그룹사의 얘기든 SK 네트워크스 차원이든 간에 일정 부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요. 말씀처럼 SK 네트워크스의 그러면 인재상부터 좀 하나하나 꼼꼼히 짚어주시죠. 예, 뭐 어느 기업이나 사실 인재상이라는 건 이게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상적인 무슨 뭐 유니콘이나 혜태 같은 존재겠죠. 네.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뭐 한국 기업 뭐 세계 초일류 기업들이 됐겠죠. 근데 네. 우리가 그러한 이상적인 인재의 모습으로 나아가고자 마치 자석 같은 겁니다. 네. 자석에서 끌어당기듯이 인재들 혹은 인재가 될성 깊이 부른 분들을 인재로 더 끌어올 수 있게끔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인재상의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화면에도 나와 있지만 전체적으로 SK는 고객 지향, 패기, 소통, 전문성이라는 인재의 어떤 모습들을 큰 단위, 대분류로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원인 나라, 그 사람을 키우는 SK. 광고 문구 속의 모습만이 아니라 실제로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도 일정 부분 이러한 인재의 모습이 나와야 될 텐데요. 예를 들어서 고객 지향의 역할만 봐도 그렇습니다. 급변하는 빠른 어떤 그 변화의 물결 속에서 SK그룹의 각 계열사들마다 각자가 맡은 사업 분야 내에서 고객들이 요구하는 것들, 고객이 원하는 고객 가치를 더 끌어높일 수 있도록 사업을 성과를 내야 되고 그 안에서 기술 혁신이라든지 각 구성원이 맡은 업무에 책임감을 다한다면 고객이 원하는 것, 그리고 고객 지향의 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인재의 모습이 되겠죠. 고객들의 어떤 추구하고 요구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발굴할 줄 아는 그런 노력의 어떤 인사이트 발굴은 중요할 것입니다. 네, 그런 인사이트 발굴을 통해서 전문성도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따라올 수 있는 전문성을 통해 우리의 삶의 가치를 좀 더 드높이는, 마치 제가 무슨 SK그룹 교육 담당자 같긴 한데 어쨌든 저는 이 부분을 설명하는 거니까 오해는 마시고요. 어쨌든 지금 이러한 일련의 인재상들의 모습들은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관련이 다 되어 있습니다. 고객 지향의 마음가짐으로 일을 하다 보면 전문성이 쌓이게 되고 전문성을 길러서 패기 있게 목표가 실현 불가능할 것 같았지만 결국 도달해내고 마는 그런 패기의 역할을 다할 것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업무적으로 끊임없는 커뮤니케이션을 유기적으로 오픈마인드로 소화할 수 있다면 SK그룹의 계열사들의 인재의 모습에 더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저희가 인재상에 더불어 SK그룹의 핵심 가치가 뭔지를 알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네. 부분도 짚어주시죠. 네, 뭐 대부분 SK그룹 지원을 생각하신다면 네. SKMS라는 단어와 수펙스 인재라는 단어에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도 있으실 거고 이 영상을 통해서 처음 접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간단 명료하게 말씀드리자면 SKMS는 SK 매니지먼트 시스템, 즉 쉽게 말해서 구성원이 일을 잘할 수 있게끔 끌어오는 일련의 관리 체계를 의미합니다.
실제로 서적이라던가 SK그룹 내의 교육을 통해서도 이 SKMS에 대한 부분들, 쉽게 말해서 임직원용 정신교육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성원들이 일을 더 잘할 수 있고 자기 맡은 업무에 대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그리고 SK그룹의 그 계열사의 어떤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도구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의 체계로 이해하시면 될 텐데요. 뭐 거두절미하고 어쨌든 일을 잘하게 하기 위한 요소들의 내용들이 SKMS 안에 담겨 있습니다. 조금만 포털이라던가 채용 관련 페이지에 검색을 해보셔도 일정 부분 이에 대한 안내 가이드는 나와 있을 것이니 참고해 보시는 게 좋겠고요.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되는 건 수펙스 인재입니다. 슈퍼 엑설런트의 줄임말로서 네. 결국 업무적으로 최고의 성과를 내어줘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그냥 일을 잘하는 게 아니라 진짜 실현 불가능한 위치까지 잘해야 된다. 이것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타 계열사들, SK그룹의 타 계열사들의 공채 때 나오는 고정 질문 1번 항목이 자소서에 나와 있거든요. 목표 그 이상을 도달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던 경험을 쓰세요 라는 항목이 정말 거의 고전문학같이 자주 나오는 항목입니다. 그 항목 하나만으로도 이미 수펙스 인재가 전체적으로 묻고자 하는 테마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본인 스스로가 동기부여를 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목표 그 이상을 도달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고민하고 일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그 씨앗이 보이는 과거의 경험들을 좀 노려볼 필요가 있겠죠. 따라서 SK그룹의 전체적인 인재상이나 핵심 가치 등을 종합해 본다면 일 잘하고 자기 업무의 책임감과 목표 지향성으로 전문성 있는 인재, 그리고 SK그룹의 발전, SK 계열사의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사원을 뽑는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인간의 능력으로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수준. 뭔가 이런 얘기만 들었을 때는 무슨 AI, AI가 떠오르는 정도로. 네네. 그러니까 그만큼의 그쵸. 어떤 전문성을 네. 원하시는 것 네네. 같아요. 자, 이런 인재상을 바탕으로 1번 항목 어떻게 좀 작성을 해야 될까요? 예, 지금까지 일단 이러한 배경을 아신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문항을 보시면 네. 조금 더 이해가 쉬워질 수도 있습니다. 잘 못 들으신 것 같다고요? 다시 들어보셔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일단은 개요를 써달라는 요구에 맞게 어떤 화면에도 나와 있네요. 어떻게 우리가 단계별로 글을 구성 지으면 좋을지 500자 기준, 한 550자 정도가 나올 수 있는 기준으로 화면에 보시는 CG와 함께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은 변화를 추구하고 받아들이려면 어떤 점이 중요한지라고 첫 문장부터 세게 소제목이나 첫 문장에 그 부분이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를테면 사람마다 변화를 추구하고 무언가를 개선하는 데에는 기준들이 다릅니다. 어떤 분은요, 남다른 관찰력이나 새로운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원래 그 대상이나 현상에 대해서 아는 게 많고 이해하는 이해도가 깊고 관여도가 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변화하는데 주저하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도전하실 수가 있는 것이겠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 뒤에는 이렇게 앞에서 언급한 일반론적인 이야기에 맞게 구체적인 경험들, 상황들을 한 줄씩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스스로 변화를 느껴야 되는 순간이 문단 내에 삽입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그런 걸 적어요? 진짜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예, 오글거리는 거 제가 이해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명확하게 의도를 묻고 있습니다. 변화를 해야겠다라고 느꼈던 그 계기의 지점이 글에 나와줘야만 일정 부분 채점을 쉽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명심하시면서 오글주의보 금지. 이제 본인의 그 과거 경험 속의 그 계기를 적절히 녹여보시고요. 이 경험을 통해 느낀 교훈까지만 적어도 500자가 빠듯할 겁니다. 만약에 700자나 1000자 자소서였다면 입사 후에 포부까지도 한두 문장 적는 것을 말씀드리겠지만 글자 수는 500자로 한정돼 있고 회사에선 입사 후 포부를 적으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따라서 느낀 점, 교훈까지만 적으셔도 적당하겠다 말씀드립니다. 아니 진짜 500자가 너무 짧을 수가 있어서 잘못하면 내용을 놓칠 수가 있는데 차쌤이 만들어준 개요 보면은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슈펙스, 그러니까 성과를 지향하는 건 알겠는데 그럼 성과 내용을 좀 담아주면 도움이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너무 좀, 좋은 말씀이네요. 네, 담지 말아야 할 내용도 있을까요? 글쎄요.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성과라고 할 법한 이야기면 너무 좋겠죠. 이를테면 단체 공모전이나 무언가 인턴 과정 중에서 나에게 주어진 목표를 달성했다면 그 부분이 꼭 수치화가 되지 않더라도 타이틀 혹은 권위자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교수님 아니면 팀장님 이런 얘기로도 충분히 성과로 표현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변화를 추구했다면 말이죠. 근데 이를테면 본인의 지극히 개인적인 스토리들, 이를테면 다이어트를 시도했다라든지 무언가 내가 어떤 특정한 시험을 패스해서 자격을 취득했다. 너네 몰랐지? 나 이거 되게 어려웠거든.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가 나온다든지 무언가 변화의 상황을 잘못 해석해서
본인 스스로 그냥 오버해서 해석을 하셔서 이게 변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문항의 어떤 동기부여나 도전, 뭔가 새로운 개선의 결과물 이런 쪽의 글이 아니라 그냥 본인 스스로 힘들고 어려우셨던 이야기 위주로만 글이 나와준다면 묻는 말에 대한 답을 안 하는 거니까 문제가 좀 될 수가 있겠죠. 네. 다이어트 진짜 힘들거든요. 아, 네. 그거 너무 공감하는데 너무 개인적인 얘기는 지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항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게 직무에 따라 달라서 우선 AI DT 직무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SK 네트워크스는 다양한 사업 영역에서 AI DT를 접목하여 변화하는 사회와 트렌드에 발맞춰 변화를 하고자 합니다. AI DT 관련 본인의 보유 역량과 이를 위한 학습 또는 경험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라고 되어 있고요. 500자 이내로 쓰셔야 됩니다. 자, 이건 뭐 직무 역량을 묻는 항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 직무와 관련된 이야기, 지원자의 직무 강점을 묻는 것에는 본인의 강점을 너무나 좀 대중적인 경험, 대중적인 강점으로 표현하는 건 좀 설득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이 공간, 이 촬영을 하는 스튜디오에 저희 카메라 선생님들, 뭐 PD님들, 우리 두 아나운서님들, 저 소통 능력 떨어진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자, 손 들어볼까요? 아무도 안 드시면서. 자, 소통 능력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통 역량이 내 강점이라고 그냥 소통이라는 말을 대분류로 넓은 단위로만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설득이 어렵겠죠. 따라서 이런 부분을 유의하면서 화면에 보시는 저희가 준비한 내용들 단계별로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지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건 이 직무는 한마디로 이런 역할을 한다.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것 같다라는 자신이 이해한 바대로의 문장이 나와줘도 좋습니다. 아, 딱히 이해가 안 되신다고요? 그렇다면 담당하게 될 업무 내용이라도 하나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AI 혹은 데이터 사이언스 업무는 주로 이러이러한 부분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라고 그냥 일반론적이어도 좋으니 업무 내용을 첫 문장에 넣어보시고요. 그러한 업무나 혹은 한마디로 이 일은 미리미리 준비하는 자세가 중요한 일 같다. 뭐 이런 역할을 적어줬다 할지라도 역할이든 업무 내용이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과거의 본인의 노력들, 본인이 학습하신 부분들, 혹은 특정 상황에서의 경험에 특히 뭐 어려움을 딛고 해결했던 경험 중심으로 일정 부분의 이야기가 나와주는 글의 중반부 구성이 일정 부분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이러이러한 부분에 습득을 하는 것이 있어서 내가 결국 이렇게 길러왔다. 이러이러한 부분의 강점으로 자리매김했다. 가져올 수 있었다. 등의 이야기로 글이 마무리된다면 글의 전체적인 구성상에선 큰 무리가 없겠고요. 문제는 이러한 학습이라든지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경우가 이제 문제일 것입니다. 네. 자, 그런 분들의 경우라고 한다면 일단 확인이 가능한 부분의 영역으로 자신의 강점을 표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너무 일반론적으로 자신의 어떤 역량을 태도 역량이라고나 할까요? 이를테면 뭐 꾸준함, 뭐 성실함 이렇게 검증 불가한 영역의 것들로 자신의 역량인 것처럼 표현을 하면 이거는 정말 구체적인 근거의 경험이 드러나야만 납득이 될 것입니다. 뭐 몇 년 이상 무언가를 했다라는 일정 부분의 기간이 있는 결론이 나오지 않고서는 이러한 어떤 태도 역량 중심으로 자신의 강점을 표현하는 건 조금 어폐가 있겠죠. AI, 데이터 사이언스, 지원할 수 있는 회사의 그 특정 사업 부문이나 지원 직무에 맞게 본인의 역량을 최대한 좀 녹여보시고 거기에 맞게 준비하신 내용들을 다져보신다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AI DT 직무를 지원하는 분들이 이번 항목을 좀 작성할 때 신경 쓸 부분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뭐 아까 앞서도 소통을 말씀드렸지만 소통 못지않게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넓은 표현으로 쓴 협업입니다. 협업, 협업. 코워킹. 예. 어렵다. 뭐 이렇게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네. 전국의 모든 지원자들이 다 협업을 적고 있을 겁니다. 마감이 3시간 남았다. 아, 어떡하지? 협업 이러면서 그냥 글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협업이라고 굳이 쓰셔야만 한다면 협업보다는 리더일 때의 협업 혹은 리더가 아닐 때의 협업으로 조금만 더 한 뎁스만 더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리더일 때의 협업이라고 한다면 동기부여를 하는 것입니다. 함께했던 조직원들에게 동기부여를 시켜주고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성과가 날 수 있게끔 솔선수범하고 배려를 하는 태도의 역할을 드릴 것입니다. 리더가 아닐 때의 협업이라고 한다면 본인이 팔로워로서 내가 맡은 역할 내에서 책임감 있게 자신의 영역 내에서 최선을 다하던 그런 과거의 경험들이 나와주면 좋을 텐데요. 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대분류 단위의 일반적인 역량, 직업 기초 능력에 가까운 역량은 구체적인 경험에서 성과가 나지 않고서는 좀 표현하시기는 어렵기 때문에 철저하게 지원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 이수 사항이라든지 관련 역량에서 요구되는 문제 해결력 그리고 문제 해결을 통해 거둔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경험이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고객 사회 직무 2번 항목 살펴보겠습니다. SK네트워크스는 고객 중심 사고를 통해서 고객에게 더 높은 가치를 제공하고 나아가 고객 가치 혁신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고객 중심 사고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성과를 창출한 사례를 소개해 주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500자로 써야 하는 건데 이건 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그 고객 중심 사고라는 그 말에서 오는 게 앞서 인재상에서 살펴봤지만 고객 중심으로 주어진 부문에서 각자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면 고객들이 원하는 요구 사항들 그 가치에 원하는 요구 가치만큼 내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에 기인해서 나온 문항임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초반부에 소제목이나 첫 문장으론 고객 중심 사고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녹여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뭐 너무 식상하긴 하지만 뭐 경청의 자세 아니면 뭐 한 번 더 두드려 본다 뭐 이런 식으로 무언가 자신의 생각하는 고객 중심 사고를 문장화하거나 어절 단어화해서 표현해 주시는 게 초반에 나와줘야 되고요. 내가 뱉은 말에는 책임을 져야겠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과거의 경험들이 역시나 상황 그리고 그 당시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 그걸 통해 나온 결론 이런 순서대로 글을 적어주시면 될 텐데 사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구직자분들이 좀 당황하실 수 있어요. 아저씨 무슨 얘기 하시는지는 제가 알겠는데 저는 이게 정리가 안 됩니다 네. 라고 하시는 분들인데요. 대개 이런 경우는 어떤 상황이냐면 앞부분에 배경 설명을 막 장황하게 늘어놓으시는 경우들이 되게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겠죠. 2019년 하반기 4학년 2학기 누구누구 교수님의 무슨 수업 당시의 일이에요. 벌써 80자를 먹었습니다. 이렇게 시작이 되면 곤란하고 그냥 깔끔하게 네. 학부 시절 네 글자로 정리를 하시고 그때 맡았던 역할 뭐 어떤 뭐 공모전 당시 조장이었던 저에게 있어 고객 중심의 사고의 중요성을 확인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라고 그냥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메인의 상황 설명을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주시는 게 어떨까까지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저희가 자기소개서의 마지막 항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공통 질문이고요. SK네트워크스는 인턴십 과정을 통해 즐겁게 그리고 행복하게 일하며 지원자분과 회사가 상호 성장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이에 본인이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과 입사 후에 도전해보고 싶은 업무를 말씀해 주세요. 작성 팁,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가 드러나게 적어주세요라고 300자 규정을 해줬어요. 아니 근데 300자 치고는 너무 가이드라인이 구체적이라서 네. 잘못하면 내용을 빼거나 아니면 내용을 못 담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까요? 요걸 보는 순간 저는 트로트 가사가 하나 떠오르는 노래 제목이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영탁 씨 노래죠. 300자라는 게 왜 여기서 튀어나오는지 참 속상하실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요. 분명히 뭐 박사연 아나운서님도 말씀 주셨지만 문항에서 요구하는 조건은 300자 이내에 최대한 담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담백하게 4문장 정도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네 문장? 화면과 함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좋은 직장 혹은 나만의 회사 선택 기준이 드러나야겠습니다. 그리고 그거 안에서 SK네트워크스의 최근의 사업 현황이나 SK네트워크스가 하고 있는 사업의 전체적인 역할이 내가 앞서 밝힌 그 선택 기준에 어머 딱 들어맞네 라고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원 동기가 사실상 거의 끝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입사 호법으로 숨가쁘게 넘어가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뭐 지원할 만하다라고 적으셔도 좋고 그렇지 않다면 입사 후에 내가 담당하는 업무에 있어서 이러이러한 책임감 혹은 뭐 빠른 적응력을 통해 이렇게 업무를 다 수행한다면 너네가 말하는 SK네트워크스의 구성원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뭐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겠어? 뭐 이러면서 마무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무언가 SK네트워크스의 그 지원 분야에서의 전문가, 스페셜리스트로 성장을 하고 싶다. 혹은 인턴십 과정이기 때문에 빠르게 적응해서 맡은 업무 내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인재로 거듭나고 싶다 등의 마무리와 포부로 이야기를 마무리하시면 되겠고요. 적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건 누구보다 잘합니다. 하지만 글자 수가 한정돼 있고 정말 해야 할 만만 담백하게 적어주신다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3번 항목 작성할 때 좀 유의할 점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유의할 점이라고 한다면 모호하게 적는 걸 좀 우리가 자제해야 됩니다. 뭐 제가 매번 이렇게 비유를 들어 죄송하지만 남녀관계 고백 같은 것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프로포즈 하는 날인데 내가 하여튼 잘해줄게. 나만 믿고 따라오렴.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불안하겠죠? 이 성별을 바꿔서의 고백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뭐 그럼 어떻게 너무 구체적으로 해요? 구체적으로 이를테면 나는 네. 현재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연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비록 롱디지만 어쨌든 이러한 계획하에 만날 것이며 내가 너의 이런 점이 좋았고 뭐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경험에서 기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어쨌든. 몹쓸 비유였습니다. 여러분들 죄송하고요. 어쨌든 회사 입장에서 보자면 어떤 일정 부분의 그 하우 계획이 일정 부분 드러나 주는 것이 중요하지 모호하게 적히는 건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 회사에서 나에게 부여한 그 어떤 기업 나에게 해준 혜택만큼 내가 더 큰 기여를 하겠다. 정말 이거 확인이 불가한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그쵸. 오히려 인턴 기간 8주 동안 어떻게 하겠다. 혹은 입사 후 1년 이내에 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담당하게 될 프로젝트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업무 외적인 시간을 할애하여 전문성을 기르는데 내 노력을 이어가겠다 정도의 이야기는 어떨까요? 네, 저희가 SK네트워크스의 자기소개서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 사실 SK네트워크스가 좀 다른 기업과 다르게 자기소개서에서 좀 구별되는 특징 같은 게 좀 있을까요? 구별되는 특징은 뭐 앞서서도 전체적으로 살펴봤지만 SK그룹의 타 계열사들이 기본적으로 1000자씩 과거의 경험 위주로 세세하게 묻는 것보다는 확실히 글자 수가 좀 적다는 부분들에 우리가 유념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본인의 강점이나 자신의 경험, 메인 경험들 뭐 자소서 써보신 분들 아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경험을 써야 나에게 더 근거 있는 내 강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말인지 본인들이 더 잘 아실 거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자신의 이야기거리들 장만해 주셔야 되고요. 신박하지만 300자짜리 지원 동기와 입사 후 부부도 한번 세팅을 해놓으신다면 추후에 혹시 뭐 강소기업이나 중견기업으로의 지원 시 뭐 원페이퍼, A4 기준 원페이퍼 안으로 입사 후 포부까지 쓰셔야 될 항목에서 네. 두 분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감안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그럼 만약 차쌤이라면 혹시 지원을 할 때 어떻게 본인을 어필하실 건가요? 글쎄요, 뭐 저는 뭐 보시다시피 뭐 그렇게 엄청 차별화된다기보단 무난하고 그냥 수수하게 이야기를 이어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문제는 만약에 내가 경험이 딱히 없다, 제가 느끼는 것처럼 내가 딱히 특별한 경험이 없는 분들께는 오히려 소제목이라든지 문단의 차별화, 구성의 차별화를 좀 주시면서 자신의 에피소드가 좀 뻔하더라도 그 안에서 느낀 교훈과 이야기가 좀 차별화될 수 있게 이야기의 소제목을 잘 뽑아내는 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유의해야 될 점은 뭐 뻔한 소제목들, 뭐 가치의 가치, 뭐 이런 것들. 제가 취업을 한 게 한 2000년대 초반, 2010년대 초반인데 그때 핫했던 겁니다. 세월이 흘러 9년이 지났네요, 그죠? 네. 아직도 그런 어떤 소제목들, 되게 몹쓸 소제목들이 우리 주변에 남아 있다면 본인의 소제목은 아니길 바랍니다. 네. 그런 것도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SK네트워크스 지원하시는 분들께 조언 한마디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네. 이게 오늘 자정까지 이제 맞습니다. 작성 마감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내고 끝이 아니니까 네네. 그 다음에 또 어떤 태도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지 여러 네. 가지 좀 짚어주시죠. 예, 뭐 사실 뭐 만약에 채용이 더 여러 회사들이 있다면 냈으니까 이제 뭐 끝내시고 다른 회사에 고민해 보십시오라고 할 테지만 이번에 여기를 통과하시게 되면 온라인으로 SKCT를 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따라서 SKCT 공부 끊임없이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투데이 잡스에서 적성 관련 프로그램들 수요일 오전에 다 진행을 하니까 애청 바라고요. 오늘 마감이라서 하신 분들이라면 네. 어저께 안정영 선생님이 출연하셨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 다시 보시거나 워크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시청하시는 것도 좋겠네요.